네, 소리의 성질을 정리해 볼까요? 실험 관찰책 58쪽입니다. 이곳에 생각 그물을 만들어서 5단원에서 배운 소리의 성질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한 것과 비슷하게 했는지 또 다르다면 어떤 부분들이 달랐는지 좀 더 보충하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붙임딱지 79쪽에 있어요. 거기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던 게 있었죠? 뭐였죠? 소리는 무엇이다? 소리는 진동이다. 그렇죠. 다른 말로 떨림이다. 소리가 나는 물체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스피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 여기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를 느꼈었죠. 뒤에 붙임딱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거 하나. 두 번째, 큰 종이 있어요. 종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나무로 여기 이 부분에 띵 치면 어떻게 돼요? 띵 치면 이 종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곳. 세 번째,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꿀벌이 있어요. 네, 누가 봐도 꿀벌이죠? 잠자리 아니고 슉슉슉슉. 꿀벌이 비행을 할 때 뭘 떨어요? 그렇죠? 날개를 덜덜덜덜덜 엄청 빠르게 떨죠. 그때 벌이 윙 한 소리가 난다는 거. 이렇게 사진 3개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 3개의 공통점,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물체가 떨리더라. 물체가 떨린다 하는 것들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래로 가겠습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 이거 선생님이 엄청 이제 강조를 했던 건데, 소리가 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볼륨을 높이는 거, TV를 소리를 크게 키우는 거, 볼륨을 높이는 게 세기고요. 높낮이는 뭐랬어요? 우리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 점점 올라가는 거, 리코더에서 또는 실로폰에서 음이 올라가는 거를 소리가 높다 또는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리의 색이 먼저 가볼게요. 소리의 색이, 그리고 이쪽으로는 높낮이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하나, 높낮이 하나. 자, 소리의 색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작은 소리가 있고요. 이거 붙임딱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실험을 했었냐? 소리급제 실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북에다가 북을 이렇게 쳤어요. 좁쌀이 이 정도 조금 이제 튀었었어요. 근데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북 위에다가 좁쌀을 얹어놓고 북을 이렇게 막 두드릴 때는 좁쌀이 어떻게 됐어? 와 이렇게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엄청 튀었었잖아. 그 물체의 떨림이 클수록 이제 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급하게 쓰느라 글씨가 엉망이지만 여러분들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의 높낮이, 이거는 우리가 실로폰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쪽부터 슝슝슝슝 5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멍도 있고 이렇게 쭉쭉 연결돼 있죠, 그지? 자, 여기가 낮은 도라고 하면 올라가면 갈수록 도레미파솔 점점 높은 소리가 날 거예요. 음판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죠. 실로폰의 음판이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반대로 실로폰의 음판이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높낮이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쪽으로 갈게요. 자, 소리의 전달 및 반사예요. 두 가지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두 가지 선을 그어줘야겠죠. 이쪽에는 전달, 이쪽에는 반사, 두 가지를 그어보겠습니다. 소리의 전달은 우리가 공기 중에서 야 불렀을 때, 그 다음에
책상이나 신발장 또는 철봉을 퉁퉁 두드렸을 때, 그리고 물속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세 가지를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체, 그리고 액체, 고체를 통해서 모두 다 전달됩니다. 우리 붙임딱지에 보면 철, 고체, 물, 액체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소리는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 전달된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소리의 반사, 우리 동굴에서 또는 텅 빈 체육관에서, 강당에서 아 소리를 하거나 박수를 짝 치면 소리가 아와와와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느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딱딱한 유리로 된 유리컵에 넣고 음악을 들었을 때 소리가 더 잘 들었었죠. 그렇게 소리가 반사되는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붙임딱지 2개 이렇게 붙여보면, 하나는 이제 체육관에서 박수 짝 해가지고 소리가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판을 들고 있고 여기서 스피커 소리가 나면 얘가 반사돼서 이렇게 사람한테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 소리의 반사라고 그러고, 반사라는 것은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우리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뭐 고속도로 방음벽 같은 거 배웠어요. 그거는 아래쪽에 적을 수 있겠죠. 자, 듣기 싫은 소음 줄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막 노래 부르고 있어. 이렇게 그 방을 어떻게 꾸며요? 방의 벽에다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흡음재라고 해요. 그거는 것들을 붙여서 여기를 이렇게 방음벽으로 만드는 거. 방음벽으로 만들어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방음벽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죠. 붕붕붕붕 가는데 엄청 시끄럽잖아. 거기에 소리가 반사되도록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첫 번째 방법은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거나 소리의 전달을 막는다.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이 나가지 않도록 벽에다가 스펀지 같은 것들 붙여가지고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의 뭘 이용할까요? 그렇죠. 반사를 이용한다. 자동차 소리가 여기 벽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이쪽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단원 마무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풀었나요?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던 거죠. 소리는 땡땡이다. 그렇죠. 진동, 떨림이다. 공통점은 물체가 떨린다. 목이 떨리고 스피커가 떨리고 여기 소리 굽새가 떨리면서 물이 팡팡팡팡 뛰는 거 실험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던 거죠. 세기는 쉽게 생각하면 볼륨,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기억을 해볼게요. 약하게 치고 세게 치는 거는 뭐겠어요? 소리의 세기. 짧은 거, 긴 거 치면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나는 거는 소리의 높낮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운동장에 있던 지유는 지유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을 옳은 거. 교실에서 운동장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차 있어요? 공기가 차 있죠? 정답은 4번. 공기는 어떤 물질인가요? 기체죠. 그죠? 기체. 사람이 말을 할 때 주변에 공기가 떨려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귓가에 전달이 됩니다. 4번.
반사와 관련이 적은 것. 박수 소리 쭉 갔다가 벽에 반사돼서 돌아오고, 차가 시끄러운데 이 소음 소리가 반사가 되고, 3번은 그냥 이 실을 따라서 이 떨림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극가닥은 실 전화기는 반사가 아닌 실의 떨림으로 소리가 전달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떨림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5번은 지금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사람의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귓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귀에다가 이렇게 생긴 이어폰 같은 거 있어요. 보청기라고 하는데, 이런 보청기도 완전히 청력을 잃은 분들한테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 친구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는 떨림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귀에서 우리 뇌까지 소리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귀가 아니라 우리 신체 중에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진 않을까? 꼭 귀로만 소리를 들어야 되나?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요. 소리는 진동이잖아. 그 진동은 꼭 귀로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 손으로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얼굴의 뼈로도 느낄 수 있고, 선생님이 만약 과학자라면 진동을 귀가 아닌 다른 신체 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기계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기계에서 우리의 뇌로 무선으로 신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진동은 이런 음악, 이런 소리였구나, 이렇게 우리 뇌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의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우리 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 친구를 위해서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보여준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지금 당장 내용만 전달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소리의 진동과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이 5번 문제에다가 한번 적어보고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 그리고 실험 관찰 5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